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우리 부채군요. 부채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채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약소금을 발행하고 이러면 우리 재고자산 상거래 이상의 원재료나 상품이나 이런 거를 구입했을 때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라고 외계 처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이런 거를 구입하고 시험 문제상의 논리잖아요. 요거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우리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셔야 돼요. 요거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상거래가 아닌 뭐 대금을 월말에 주다, 나중에 주다, 차후에 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미지급금이라고, 재고자산일 때는 외상매입금 되시는 거고,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선수금. 자, 내용 불명의 돈을 받으면 우리 가수금이라고 처리하시는 거고요. 우리 급여 나가실 때 우리 건강보험료라든지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변의 예수금이라고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본인 부담금은 예수금이고 회사가 이제 이 4대 보험,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회사가 부담하는 건 복리후생비라든지 세금감가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본인 부담은 예수금 처리하시고 납부하게 되면 이제 차변에 오시는 거고 이 예수금들이, 자, 그래서 현금 지급하면 현금 되시는 거고요. 자, 차입이 나오면 이제 기간을 보셔야 돼요. 기간을 이게 1년인지 1년이 넘어갔는지, 1년 내면 우리 단기 차입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1년이 넘어가면 자, 내가 갚아야 될 상환 기간이 장기가 되시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 되시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말결산 시 퇴직급여에 대한 분계를 하실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하는데 요거를 이제 퇴직하는 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얘부터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게 비용 처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사채를 발행하시게 되면 우리 대변의 사채입니다. 사채 액면가액으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돈 받으면 그러면 그거보다 낮게 돈을 받았으면 그 차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높게 받으면 이게 할증 발행이 돼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채 발행비가 들어가면 여기에 가산한다든지 차감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5월 1일 날짜로 이제 일반 전표시는 5월 달로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일 날 우리 체크를 해보시면, 자, 당사는 4월 4일 날뭐 매입대금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미래에 발행했던 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5월 1일 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금 앞에 수시가 안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랬죠? 이 당좌예금은 당좌수표 발행은 당좌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1일 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일 날은 자, 1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지급어음이 되겠죠. 그럼 차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원하는 단어 지급어음입니다. 얘는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뭐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래처를 넣어주셔야죠. 이제 미래여음을 갚으셨습니다. 주식회사 미래. 금액은 자 얼마입니까? 300만 원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리 대변에 자 수표를 발행해 줬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하시는 거 300만 원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일 날은 제품 300만 원 거래처에 미진에게 판매를 하기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만 받으셨어요. 20%에 대한 거를. 여기는 1만 상사의 발행한 당좌 수표예요. 내가 발행한 수표가 아닙니다. 남이 발행한 수표가 되겠죠. 타인 동전 발행 수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이 되겠죠. 자, 현금. 자, 우리는 갑니다. 자, 2일날 차변 입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차대로 하셔도 됩니다. 전 입금으로 가겠습니다. 현금 분개를 안 하는 거고요. 입금은 그럼 대변 계좌 가고 선수금만 처리하시면 되죠. 이 선수금은 우리 미진에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만 원. 계약금만 받으셨잖아요. 이 공급가액의 20%니까 곱하기 20%한 60만 원만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60만 원, 6만 원. 그렇죠? 60만 원. 이렇게. 자, 3일 날은 미진의 제품을 공급하고 5월 1일 체결한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이견이 있으셔가지고 4월에 협의 해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금 받은 거를 보통 예금으로 계좌이체 반환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분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3일 날 우리 차변에 선수금이시고 요거 받은 거 돌려줬습니다. 자, 미진입니다. 자, 금액은 70만 원이시고 여기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자, 대변에 우리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네, 60만 원 해결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5월 4일 날은 부상으로 출장 갔던 사원의 행복이가 거래처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그럼 거래처 입력하셔야 돼요. 가시금, 가지급금은 거래처가 나오면 입력해라. 그럼 반드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입력, 생략 그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여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건. 자,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시겠죠. 보통예금 돈 들어옵니다. 70만 원. 대변에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수금이 되는 거죠. 자, 4번 가수금. 가수금에 거래소 넣는다. 행복이 이렇게 70만 원 이렇게 정리되시는 거고요. 자, 5월 5일 날은 영업용 비품을 구매하면서 대금은 대표이사 아셈 개인의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정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가수금 처리한대요. 내용 불명의 돈으로. 자, 그래서 차변에 일단은 회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비품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비품 50만 원이시고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 내용 불명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하자는 방식이니까 이건 거래처 안 넣으시고요. 50만 원 이렇게 정리되시는 거고요. 5월 6일 날은 지난달에 영업팀 임직원에게 급여에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16만 원을 신용카드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리 걷어놓은 돈, 그죠?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을 우리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낸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 되시는 거고요. 자, 예수금 16만 원 이렇게 정리되시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카드 결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시는 거고요. 미지급금은 카드사입니다. 신한카드 이렇게 16만 원 처리하시는 부분이세요. 5월 7일 날은 지난달에 근로소득세 지급액의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은 33만 원, 30만 원은 보통예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납부하셨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또 똑같은 논리가 되시겠네요. 가지고 있던 거 이제 납부하신 겁니다. 보관하고 있던 돈.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 되시는 거고. 자, 예수금 얼마입니까? 전체의 돈은 33만 원이시고요. 이거를 이제 뭘로 냈다?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셨다. 30만 원은. 그래서 대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이 되시는 거고 30만 원 수정하셔야겠죠. 그리고 3만 원은 다시 뭘로 주셨습니까?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대변에 의해서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5월 8일 날은 신청한 우리 매출 대금 2천만 원이 만기가 10개월이네요. 그죠? 이자 5%고 만기 지급하기로 이사돼 있습니다. 아무튼 돈을 빌려 오신 거예요. 자, 빌려 오신 돈이 기간이 우리가 1년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단기 차입금으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대변에 얘를 뭐라 그런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얘 채권 채무니까 당연히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국민은행. 예. 2천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5월 9일 날 국민은행에서 차감한 단기차입금 상환하기 위해서 계좌이체 400만 원 국민은행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9일 날은 차변에 단기차입금이 되겠죠. 갚았습니다. 단기차입금. 자, 요거는 뭡니까? 국민은행이시겠죠? 국민은행. 금액은 400만 원. 자, 요거를 이제 뭘로 결제하셨다고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40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여기에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다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넣지 않는 거고요. 이 차입금은 국민은행에서 빌린 돈이니까 국민은행이라고 넣으신 거예요. 자, 5월 10일 날은 자, 우리 국민은행의 5년간 상환 조건입니다. 아, 그래서 나 빌려서 5년 후에 갚을게 이 소리잖아요. 빌려온 돈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차입금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5월 10일 날은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보통예금 7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고요. 자, 우리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장기 차입금이 되시는 거죠. 장기 차입금. 자, 장기 차입금.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래처 넣어주셔야죠. 국민은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7천만 원. 자, 5월 11일 날은 이제 건물에 대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서산개발로부터 건물과 부수 토지 일괄 구입하시고 건물 즉시 철거하시고 일괄 구입 대금의 2억 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기간을 5년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사기 위해서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을 샀을 때 뭐 한 것이었죠? 여러분, 건물을 부실 때 철거하셨습니다. 그죠? 그 대금을 2억을 땡겨 오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2억은 토지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 철거비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작 필요한 게 건물이 아니고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 건물을 왜 부셨겠습니까? 그죠? 그 대금을 자, 결국엔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토지에 가 있는 거죠. 토지값에 포함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일 날 차변의 토지입니다. 토지 금액이 얼마냐면 2억이 되겠습니다. 네. 대변에 우리는 장기 차입금이 되시는 거죠. 장기 차입금. 얘는 거래처 넣어주셔야죠. 얘도 무슨 은행입니까? 국민은행이 되겠죠. 국민은행. 2억 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국민은행에 이제 차입한 대출금 기간이, 아이고, 기간이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우리 장기 차입금입니다. 대출 기간이 이제 요거는 이제 1년이 넘으신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자 2천만 원 함께 보통예금에 이차여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요거 이 대출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 상환하셨어요. 상환. 자, 일찍 상환하셨네. 자, 그래가지고 얘를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장기 차입금 갚으셨어요. 장기 차입금. 차입금. 자, 장기 차입금 상환이에요, 지금. 갚았다는 뜻입니다. 국민은행.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억 원 갚으셨고요. 자, 이거에 대한 거를 차변에 이자도 같이 주셨으니까 이자 비용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얼마 나가셨어요? 2천만 원. 이렇게 나가신 거고요. 이걸 몽땅 다 우리 뭘로 줬다? 보통예금으로 인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2억 2천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3일 날이죠. 운영자금 목적으로 자 사채를 1천만 원을 자 액면가액입니다. 상환기간 3년이시고 발행가액은 950만 원 발행해서 납입금을 우리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월 13일 날 우리 사채를 발행하면 우리 대변에 뭐라 그럽니까? 사채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찾아라? 사채는
주식이건 다음 뒤에 배운 주식이건 사채건 항상 액면가액을 신경 쓰셔야 돼요. 액면가액 제발 좀 전체 총 액면가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짜리를 채권 시장에 내놨더니 안 사가더라. 그래서 나는 조금 덜 받을게. 그래가지고 발행한 금액이 받아온 금액이 950만 원 발행가액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이 되시는 거고요. 보통 예금 금액은 자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50만 원에 대한 걸 우리는 뭐 했죠? 손해 보셨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사채라고 치시면 바로 사채라고 입력되시는데 이렇게 할인이라고 치세요. 중간자를 치시면 그나마 이제 적게 이렇게 코드 도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500만 원. 그 다음에 5월 14일도 마찬가지죠. 자, 사채를 발행하셨습니다. 자, 발행하면 우리는 뭘 찾아라? 액면금액. 액면을 찾아라. 액면. 자, 액면이 얼마입니까? 액면. 2천만 원입니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14일 날 대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채.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액면 금액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자, 요거 발행했더니 안 사가니까 내가 뭐 한 거예요? 여기는 사간다 그랬네. 활증이네요. 자, 이런 경우는 힘들지만 우리 시험 문제상이 나오니까 자, 요거를 이제 얼마에 납입금 받죠? 2,200만 원. 돈이 이제 2,200만 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 2,200만 원. 자, 그럼 14일 날 요거는 이제 활증이 되신 거예요. 더 높게. 우리 회사 사채 사면 돈 많이 버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높게 측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받았으니까 요거를 우린 대변에 사채 활증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증이라고 치시면 나오겠죠. 이렇게 200만 원. 낮게 돈을 받고 액면금액보다 낮게 받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높게 받으면 활증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일 날은 우리가 뭐 했습니까? 사채를 상환하셨습니다. 조기에 상환하셨습니다. 자금 조달 사채 액면이 1,000만 원입니다. 장부가액도 1,000만 원이었는데 얘가 일찍 상환하신 거죠. 자, 이제 갚은 거예요. 나 3년 있다 갚는 게 아니라 갖고 있어봐야 내 부채에 대한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갚는 거죠. 그래서 갚았어요. 이럴 때는 대변이 아니라 발행할 때는 대변의 사채지만 상환할 때는 갚은 거니까 차변의 사채가 되시는 거예요. 차변의 사채. 우원본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우원본 찾으셔야죠. 우원본 액면금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자, 빨리 일찍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조기 산했더니 돈을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우리는 뭐가 나갑니까?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갔죠? 980만 원이 나가셨어요. 그리고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돈이 남았네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대변에 사채 상환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상환이익, 사채 상환이익 적게 더 많이 주게 되면 그때는 사채 상환 손실이에요. 나는 원금보다 적게 갚은 거야. 돈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채 상환 이익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부채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